양과랑 소용녀는 옥녀심경을 마지막으로 시전을 하고 금륜법왕은 다시 한번 또 두고 보자! 그러고서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황룡이 양과한테 고맙다면서 일단 오늘은 객점에서 하룻밤 쉬고 내일 헤어지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황룡이 소용녀를 방으로 불러다가 갑자기 뭐 동생이라고 그러더니 머리도 빗겨주고 그 금비녀 뭐 이런 것도 선물로 줘요. 그러면서 말실수를 해. 물론 뭐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닐 텐데 보니까 황룡이 너네 서로 좋아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너희의 사랑은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소용녀가 아니 다른 사람의 시선이 뭐가 중요하냐 이거 너무 당당하게 말하더래요. 이걸 보고서 황룡은 뭔가 이런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자기 마음에 솔직하고 표현할 줄 아는 모습이 멋지다고 생각하면서도 이게 걱정이 되는 거지. 왜냐면 나도 그 비슷한 길을 걸어왔거든. 그래서 너네 그럼 고묘에 평생 숨어서 살 거냐고. 양과는 심심해할걸? 그러니까 소용녀가 아니 나랑 있는데 뭐가 심심하냐고. 그래서 황룡이 양과는 어렸을 때부터 밖으로 떠돌던 애인데 무덤 안에 갇혀서 있으면은 몇 년 못 가서 화려한 세상이 그리워서 괴로워할 거다. 그러니까 소용녀가 여태껏 기분이 좋다가 그 말에 가슴이 이제 울적해져. 기분이 안 좋아진 거야. 그래가지고 그날 밤 자고 있는 양과를 깨워서 진심으로 물어봐요. 나랑 그 고묘에 살면서 몇 년이 지나면 바깥 세상 그려지지 않겠냐. 그러니까 양과가 잠깐 생각하다가 만약에 실증이 나면은 같이 나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소용녀가 혼자 이제 생각에 잠기는 거야. 양과는 나랑 있는 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사람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지. 그러면서 내가 그를 좋아하는데 그 사랑이 오히려 그를 즐겁게 해주지 못한다면은 여기서 그를 놓아주는 게 낫겠다. 이거 지금 전형적인 순애보. 그러면서 동시에 연애 안 해본 사람들의 이제 사고방식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쟁취하고 이기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그날 밤, 여기서 말하는 그날 밤은 그 윤지평이랑 난리가 났었던 모든 오해의 시작이 됐었던 그날을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그날 종남산 꼭대기에서 양과가 나한테 아내가 되어달라는 말을 안 한 것도 분명 이것 때문일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혼자서 잠 못 자고 뒤척이다가 잠든 양과를 바라보면서 감정에 복받쳐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뚝뚝 흘리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 양과가 깨어보니까 어깨가 축축해. 그리고 소용녀는 보이지도 않고 탁자 위에는 평소에 소용녀가 잘 들고 다니던 금침으로 몸 잘 돌보고 내 걱정하지 말아라 하면서 글이 새겨져 있는 거야. 근데 난 여기서 보면서 세 가지 의문이 들었죠. 첫 번째 뭐냐? 아니 양과는 평소에는 막 지붕 위에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귀신같이 알아채면서 소용녀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것도 못 알아챘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은 소용녀도 그래. 눈물을 얼마나 흘린 거야. 이 정도면은 일어나라고 옆에서 울고 있었던 거 아닌가. 사실은 나의 손을 붙잡아 주길 바랬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뭐 어디 메모 남길 게 없어가지고 탁자에다 침을 꽂아갖고 메모를 남겨놨다는데 이거 거의 살인 예고장이 아닌가. 하지만 양과는 그런 복잡한 생각을 할 새도 없지. 머리가 어지러워서 바닥에 주저앉아 있다. 정신없이 말을 타고 북쪽으로 가면서 소용녀를 부르다가 이윽고 정신을 차리고서 고묘로 갔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고묘로 발길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은 가는 길에 금륜법왕을 만나. 무슨 진짜 차 타고 가다가 신호 걸려서 인사하는 것처럼 서로 이게 말 타고 가다가 멈춰 서가지고 양과가 저기 혹시 소용녀 못 보셨어요? 근데 금륜법왕이 얼탱이가 없는 거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냐 그거를. 그러니까 양과가 그래요? 그럼 이만 이러면서 사라져. 그걸 보고 금륜법왕이 저 자식 뭐지? 생각을 하는데 양과가 또 말 타고 가다가 길을 좀 헤매거든요. 그러고서 시간이 지나서 오후쯤 돼서 말을 타고 가다 보니까 어디서 막 우당탕탕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가보니까 황룡 모녀랑 무시 형제가 금륜법왕한테 쫓겨가지고 마치 토끼몰이 하듯이 쫓기다가 무슨 돌더미 주변에 숨더래요. 양과가 보다가 이거를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하면서 지켜보는데 신기한 게 금륜법왕이 이 돌더미 주변을 맴돌기만 하고 공격을 안 해.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공격을 안 해.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싶은데 사실 이 돌더미가 이제 보통 돌더미가 아니었던 거죠. 황룡이가 펼친 그 난석진이라고 삼국지에서 보면은 제갈량이 육손 잡겠다고 그 펼쳤던 그 팔진도 거기에서 나온 진법인데 황룡이도 황약사한테 배운 거고 금륜법왕이 막 이런 거 막 너무 좋아해. 퍼즐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한참을 들여봐도 묘책을 찾을 수가 없어. 이게 들어갈 수조차 없는 거죠. 그래서 주변을 맴돌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궁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돌무더미가 그냥 뭐 돌무더미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여기저기 돌더미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어쨌든 황룡이네도 안전은 확보된 상태인데 이제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서 밖으로 나갈지가 고민인 상황인 거지. 그런데 이 곽부 이놈의 기집애가 그냥 금륜법왕 패거리가 안 오니까 또 뭐 대충 뭐 근처에서 알짱거리다가 금륜법왕한테 잡혀가서 또, 그리고 금륜법왕은 마치 엄마 사자를 사냥하기 위해서 아기 사자를 생채기 내는 것처럼 아프게 해가지고 비명을 지르게 하는데, 황룡이는 이게 함정인 걸 알지만 어떡하겠어. 가야지. 엄마인데. 그래서 다시 지친 몸을 일으키려는 그 순간에 그 광경을 지켜보던 양과가 황룡이가 몸이 불편한 걸 아니까 또 앞뒤 재지 않고 달려들어. 이게 막 뭐 복잡하게 싸우는 게 아니고 막 뛰어가가지고 곽부 붙잡아서 황룡 쪽으로 샥 던지고, 자기는 금륜법왕의 그 쇠바퀴 있잖아요. 쇠바퀴 얻어맞고서 막 떼굴떼굴 굴러 떨어져가고 막 얼굴은 막 난장판이 돼요. 그러니까 황룡이가 서둘러서 양과한테 여기 안쪽으로 빨리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양과도 난석진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됩니다. 황룡이 소용리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까 양과는 헤어졌다고 얘기를. 그러면서 황룡이도 전날 밤에 이제 자기가 얘기해준 거에 대해서 약간 후회를 했겠지? 근데 또 그걸 얘기할 수 없으니까 화제 전환을 위해서. 그러면 왜 무리한 짓을 했냐? 왜 왔어? 그러니까 양과가 자기는 그런 거 잘 모른대. 자기는 그냥 바보라서 그냥 뛰어든다고. 뒷일은 모르겠다. 라고 하니까 황룡이가 요런 스타일 좋아하잖아. 우리 오빠도 약간 요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너 좋은 애구나. 여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말을 이어서 너네 아빠랑은 점점점 이러면서 말을 아끼는 거죠. 그러니까 양과가 우리 아빠 나쁜 사람이었냐. 그러니까 황룡이 알아서 뭐하냐라고 하면서 양과는 아버지에 대한 진실에 조금씩 다가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금륜법왕이 난석진을 공격해서 들어오는데 양과가 타구봉법을 쓰면서 적들을 막는 걸 보는 거예요, 황룡이가. 그래서 너 어떻게 타구봉법 쓸 수 있냐? 라고 물어보니까 양과가 이때 얘기해. 화산에서 홍칠공이랑 구양봉 만난 얘기, 타구봉 배운 얘기, 이런 얘기를 해줘. 근데 홍칠공 죽었다는 얘기는 쏙 빼. 왜냐면은 너무 충격받아서 애 떨어질까봐. 지나친 배려지. 그럼 언제 얘기할 거야? 근데 뭐 생각해보면 오히려 잘한 걸 수도 있어. 아무튼 그걸 계기로 황룡이도 어쨌든 지금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양과한테 타구봉법을 공식적으로 알려주게 돼요. 지난번 영웅대연에서는 그때 필요한 초식만 몇 개 알려줬나봐. 다 알려준 게 아니었나봐. 그래서 자기가 이번에 다 알려주겠다 하면서 타구봉법 정발판을 알려주는 거죠. 이때 양과가 드디어 무공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라고 웃으면서 물어보고 황룡도 마음에 담아두게 해서 미안하다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나중에 도화도 가면은 내가 다른 것도 많이 알려주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황룡도 노유가 그 영감님만 가르치다가 이 똘망똘망한 양과 가르치니까 재밌었겠지. 거기다가 난석진도 알려주고 이제 준비를 마치고 금륜법왕을 생포하기로 해. 목표가 달라졌어. 여기서 무사히 도망치는 게 아니고 금륜법왕을 생포하는 거. 이제 황룡이가 생각해보니까 해볼만 한 것 같은가 봐요. 그래서 금륜법왕을 진 안으로 유인한 다음에 황룡이 곽부랑 무시영제한테 명령을 내려서 막 요래요래 진법을 변화시켜가지고 금륜법왕이 좀 당황하는데 이 양반이 또 이제 또 나름 비중 있는 악역이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정신 차리고서 쌓여있는 돌들을 무너뜨리고 그 사이에 황룡을 딱 낚아채. 원래 황룡이도 평소 컨디션이면 막 이건 일도 아니었는데 상황인지라 막 이 고통스러워하고 양과가 달려가서 금륜법왕한테 태클 거는데 금륜법왕이 넘어지다가 양과 가슴을 장으로 팍 후려치고 양과는 피를 팍 토하면서 날아가고 황룡이도 쓰러지고 금륜법왕은 위에서 때마침 떨어지는 돌에 맞아갖고 세 사람 다 땅바닥에 떼굴떼굴 구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각자 자기네 선수들 구하려고 몽골 쪽에서 레프리도 오고 곽부랑 무시영제도 달려오는데 이때 금륜법왕이 먼저 비틀거리면서 일어납니다. 야, 저걸 일어나네. 그러더니 비틀거리면서 황룡이를 잡으려고 가니까 곽부가 엄마 지키겠다고 이렇게 딱 칼을 뽑고서 막아서는데 금륜법왕이 곽부 팍 날려버리고 황룡한테 손을 대려는 순간 잠깐! 어디선가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데 금륜법왕이 보니까 그 푸른 옷의 여인이 나타나. 지난번에 그 객점에서 양관애랑 힘을 합쳐서 이막수하고 싸웠었던, 황약사한테 뭔가를 배운 것 같으면서도 엄청 못생긴 인피명구를 쓰고 있는 베일에 쌓여있지만 왠지 정체를 알 것 같은 그 여인! 그러더니 곽부랑 무시영제한테 지시해서 그 난석진을 막 순식간에 수리를 하는 거야. 이것도 수리도 되대? 그러더니 다시 작동시켜요. 그래서 금륜법왕은 가뜩이나 지금 돌도 맞고 싸워가지고 몸도 안 좋은데 이거 진법을 뚫고 나갈 힘은 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이러고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에 얼마나 기운이 없었는지 결국에 쓰러져. 그래서 다리파가 안아서 말 위에 앉혀주고 힘들게 도망가게 됩니다. 곽부랑 무시영제가 황룡이를 챙기고 있는 사이에 이 푸른 옷의 여인은 양과 상태를 살펴보는데 양과가 푸른 옷의 여인을 끌어안더니 용아가씨 나 다쳤어요 도와주세요 제발 날 떠나지 말아야
그러니까 여인이 살짝 당황하지만 이 자식이 지금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양과를 줍줍해서 데리고 근처에 있는 자기 초가집으로 가요. 그리고 나서 여인은 지극정성으로 양과를 치료해 주는데 이 양과 이 건방진 놈이 정신을 차려보니까 나를 치료해 준 사람이 소용녀가 아니었다는 사실에 실망해. 건방진 놈. 그러면서도 여인의 그 뒷모습을 보고 뒤태가 예뻤나 봐. 그래서 예쁘다라고 생각하고 이 여인은 양과 옷도 기워주고 송편 먹고 싶다고 하고 송편도 빚어주고 뭐 악기 연주도 해주고 그래요. 뭐 겸사겸사 소꿉놀이 하는 거지. 이 부분은 뭐 그냥 둘이 알콩달콩 하는 부분이라 뭐 이런 건 또 우리 스타일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충 넘어가면 아무도 예상 못했던 여인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데 누구냐? 청의 여인은 정령이, 육무쌍의 사촌 언니. 그 앞부분에 무삼통한테 연꽃 열매도 까주고 육무쌍 납치됐을 때 찾으러 갔다가 이막수한테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황약사로 추정되는 이 인물이 나타나서 도움을 받았다가 이막수가 던진 침을 맞고 생명이 위태로울 때 황약사가 데리고 가서 치료해주고 되바라진 딸내미보다 애가 다정하고 말도 예쁘게 하고 성격도 차분하고 그래서 이것저것 가르침을 주고서 육무쌍을 찾기 위해 정영이는 황약사랑 헤어지고 나서 푸른 옷을 입고 못생긴 가면을 쓰고 다니면서 양과랑 육무쌍 주변을 맴돌게 되었다. 양과는 정영이를 보면서 그동안 내가 만났던 여인들과는 다른 뭐랄까 그 전형적인 현모양처의 그런 느낌, 이런 느낌의 여인을 만나서 매력을 느끼고 있었대요. 물론 뭐 정영이도 요 정도 됐으면 양과에 대한 호감도 있었겠지. 근데 이런 짝사랑 캐릭터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내 마음을 표현 잘 안 하잖아. 그래서 나중에 소용녀랑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해. 그리고 여기서 다시 육무쌍이랑도 재회를 하는데 육무쌍이 오면서 이막수를 달고 와. 그래가지고 세 사람은 이막수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정영이랑 육무쌍이 양과 다쳤으니까 한 명은 양과를 데리고 가고 한 명은 남아서 이막수를 상대하자 라고 하는데 지금 이막수를 상대하면 살 수가 있겠어? 다 죽자고 이게 남는 거지. 서로 양과 데리고 가라고 자기가 희생하겠다고. 결국 셋이서 사이좋게 이막수를 상대하기로 하고 준비하는데 육무쌍이랑 정영이가 따로 양과를 부르더니 육무쌍은 이막수가 육무쌍을 쫓는 이유가 그 오독비전, 이막수가 독에 대해서 연구해 놓은 그 논문 있잖아요. 그거 육무쌍이가 훔쳐갔잖아. 그거를 육무쌍이가 갖고 있었는데 그걸 양과한테 줘. 아무래도 오늘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거 너만 잘 보고 잘 기억하고 있고 태워버리라고. 그러면서 또 하나를 뭘 주는데 뭐냐면은 예전에 그 이막수가 자기 썸남 육전원한테 준 손수건 반쪽짜리 있잖아. 손수건 앞부분에 이막수가 육무쌍이네 가족 몰살할 때 반 잘라가지고 육무쌍하고 정령이 이렇게 나눠 가진 거. 이거 보면은 이막수가 추억 보정돼서 살려줄 거라고. 그래갖고 육무쌍이하고 정영이가 반쪽씩 갖고 있었는데 이거 육무쌍이가 이거 양과한테 주는 거지. 너 이거 여차하면은 이거 보여주고 너 살으라고, 살아남으라고. 그리고 이막수 못 들어오게 하려고 초가집 밖에서 돌로 진법을 설치하고 있던 정영이가 다 끝나고서 양과를 부르더니 그 자기가 갖고 있었던 나머지 반쪽도 줘. 육무쌍한테 내가 줬다고 말하지 말고 이거 갖고 있다가 이막수 보여주라고 그래. 근데 뭐 양과는 뭐 이걸 알 턱이 있나? 알 영문이 없으니까 이게 도대체 뭔데 둘이서 뭔가를 하면서 날 주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밤이 지나고 아침이 찾아왔을 때 정영이가 마음을 담아서 피리를 불고 오오오오오 하고 양과가 거기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는데 세 사람을 잡으러 오던 이막수가 그 노래를 듣고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 우리 오빠랑 행복했었던 시절이 생각나고 한바탕 울어 제끼고 세 사람을 담그러 오는데 일단 양과가 오독비전이랑 그 찢어진 비단을 주면서 이것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거 갖고 가시라고 하니까 오독비전은 이막수가 일단 소중하게 챙겨. 내 거니까 소중하게 챙기고 그 비단 조각은 그 보면서 잠깐 우리 오빠 생각에 유심히 지켜보다가 이제 와서 이게 뭔 필요인가 싶어하고 비단을 4조각으로 쫙 찢어버리고 대결이 시작되는데 이번에는 여기서 그냥 무공으로 싸우지 않고 음파 대결을 하더라고요. 음파 대결. 그래서 음파 공격으로 한바탕 싸우게 되는데 뭐 노래도 부르고 검은고로도 공격하고 막 여기서 말하는 검은고 공격이 이렇게 막 검은고로 때려치는 건 아닌 거 아시죠? 이렇게 띠용띠용띠용띠용 하면서 그러다가 이막수가 이제 내공을 담아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 참고로 음파 공격에서 승부는 상대가 듣고 감정 변화가 더 큰 쪽이 지는 거예요. 감정이 격해지고 그러면서 막 내상도 입고 그렇게 되나 봐요. 그래서 이막수 노래를 세 사람이 다 같이 손잡고서 막 이렇게 막 버티고 있는데 양과랑 육무쌍은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데 정영이가 F잖아. 그래갖고 듣다가 눈물을 흘리고 만 거야. 그래서 이막수는 그걸 보고서 세 명이 다 울면은 그때 가서 죽이려고 막 더 구슬프게 막 하면서 막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정영이네 집 밖에서 누가 갑자기 깔깔깔깔 하면서 막 웃고 박수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분위기 깨지게. 그러더니 이어서 초가집 안으로 들어오네. 근데 여기서 일단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정령이가 집 밖에 그 진법을 설치해놨단 말이야. 아무나 못 들어온단 말이야. 근데 마치 자기 집 들어오듯이 들어오니까 이상한 거죠. 알고 보니까 이게 누구였냐면은 곡소저라고. 그 또 사조영웅전 얘기 또 나오는데 그 사조영웅전에서 나왔었던 그 정신 나간 소녀. 그리고 이 소녀의 아빠가 황약사 제자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곡소저에 이어서 황약사도 나타나. 그러더니 황약사가 딱 각 잡고 검은고를 키면서 노래를 부르니까 막 이막수가 막 미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노래가 끝나니까 이막수가 감격해가지고 막 발광을 하는데 막 기뻐하기도 하고 막 황약사는 막 앵콜 말이니까 황약사가 막 좋아가지고 이제 막 다 들어가려고 하는데 곡소저가 거기서 우연히 양과를 딱 쳐다봤는데 이 곡소저 갑자기 으악 이러는 거야. 왜냐면은 곡소저가 양과의 얼굴에서 양강을 발견을 한 거지. 전편에서 그 양강이 죽는 순간에도 그 거기서 곡소저도 곁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양강이 죽는 장면을 똑똑히 지켜봤는데 지금 양과를 보고 양강으로 착각해가지고 소리를 지른 거였어. 그래가지고 황약사한테 가가지고 할아버지 큰일 났다고. 지금 귀신 나타났다고. 귀신 좀 혼내주세요! 이러면서 막 황약사 정신을 쏙 빼놓는 사이에 이막수는 막 이렇게 앵콜 외치다가 정신 차리고 이때다 싶어서 도망치고. 황약사가 쫓아가려다가 말고 양과를 보니까 양과 부상이 심해서 상처를 치료해주게 됩니다. 그리고서 다음날 황약사랑 양과가 대화를 나누다가 황약사가 슬쩍 떠봐요. 너 보니까 네 사부를 신부로 삼으려고 한다던데 그 사실이야? 그러니까 양과가 어른들은 안 된다고 하는데 나 죽어도 그녀랑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황약사가 또 이게 보면서 껄껄껄껄 웃어요. 그러니까 양과가 발끈해갖고 아저씨 왜 웃어요? 아니 무림에서 듣기로 뭐 아저씨도 뭐 동사라고 특별한 아저씨인 줄 알았는데 그냥 뭐 똑같은 고리타분한 양반이었구만 이러면서 막 주둥이를 나불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황약사는 그걸 듣고 화내지는 않고 오케이 좋아 아주 좋아 이러면서 방을 나가. 그러니까 양과가 이게 영문을 몰라서 어리둥절하는 거죠. 근데 사실 황약사는 양과가 너무 마음에 들어. 왜냐면은 황약사가 성격상 이게 또 어디 얽매이는 것도 싫어하고 황룡 아빠잖아. 부전여전. 그러니까 막 그 규범, 체면, 예법 이런 틀에 박힌 것들 싫어하는데 양과가 하는 짓이 완전 황약사 스타일인 거지. 근데 보면 사실 곽정희도 이게 나랑 사는 거 아니니까 괜찮은 거지. 애가 얼마나 바르고 반듯하고 그렇습니까? 사실 황약사 입장에서는 재미가 없지. 근데 말년에 양과를 만나가지고 아주 흥미롭게 생각하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나중에 급기야 어떻게 되냐면은 양과한테 너 내 제자 할래? 그랬는데 양과가 싫대. 야, 이것도 근데 사실 말이 안 돼. 메시가 나랑 먹고 자면서 축구 가르쳐 주겠다고 하는데 이거 싫다고 한 거잖아. 근데 여기서 한술 더 떠. 이 정신 나간 애들은 보법이 다르잖아요. 제자 말고 우리 친구하자. 아니면은 형 동생도 괜찮대. 그러니까 황약사가 야, 이 어린 놈이 아주 그냥 건방지네. 내가 주백통이야. 그러니까 양과가 주백통이 누구냐고. 그래가지고 황약사가 주백통하고 곽정이 의형제 맺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둘이서 이야기를 하는데 둘이 죽이 너무 잘 맞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 황약사가 정령이 시켜가지고 원래 일찍 가려고 하는데 야 영희야 저기 양과 방에다가 침대 하나 더 넣어줘라. 그래갖고 양과랑 누워가지고 이렇게 나란히 누워가지고 밤새 그냥 수다를 떨었대. 이게 뭐 무공이나 학문이나 황약사에 비해서 양과가 나은 점은 없는데 양과가 보니까 리액션이 좋았던 것 같아. 그 회사에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리액션 좋은 친구들. 그래서 결국에 황약사가 양과를 평생 제1의 벗으로 여기게 됩니다. 입 털어가지고 회장님하고 친구 먹은 거야.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양과는 곡소저를 만난 날 곡소저가 자기를 보고 한 얘기를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녀가 분명히 내 아버지 죽음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손수건으로 눈 가리고 우리 술래잡기 하자 그래. 그래서 술래가 잡으면은 묻는 말 대답해주기. 그래서 첫 판은 곡소저가 눈 가리고 양과가 일부러 한번 잡혀져. 그러니까 뭐 곡소저한테 뭐 궁금한 거 물어봐. 근데 뭐 자기 뭐 특별히 물어볼 거 없대. 그래서 뭐 밥 먹었니? 뭐 이러니까 양과가 뭐 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다음 판에는 이제 양과가 자기가 잡아보겠다 해서 눈을 가리는데 곡소저가 안 볼 때 슬쩍 그 찢어진 손수건으로 바꿔치기를 해가지고 곡소저를 붙잡아. 그리고 드디어 곡소저한테 자기랑 비슷한 사람을 아냐고 물어보는데 곡소저가 양 형제를 말하는 거냐? 내가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양과가 그 사람 죽는 거 봤냐고. 그러니까 봤대. 그날 밤 한밤중에 까마귀가 많이 울부짖었다. 그러면서 막 까마귀 우는 소리까지 막 흉내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양과가 양 형제가 어떻게 죽었는지 얘기를 해봐라. 그러니까 곡소저가 고모는 나한테 얘기하라고 그랬고
양형제는 나한테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런데 양형제가 고모를 때리고 크게 웃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양강이 죽었을 때의 상황을 재현을 하는데 양과가 고모가 누구냐고 이렇게 캐물으니까 곡소저가 고모가 고모지 누구긴 누구야? 그러면서 얘기를 안 해줘. 그래서 양과가 더 캐물으려고 하는데 이때 하필 내 친구 절친 황약사가 나타나. 그러면서 이야기가 끊깁니다. 이거 좀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양과가 이제 뭔가 의구심을 갖고 생활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서 이어서 정영이랑 육무쌍이 와서 이막수가 근처에 숨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것도 황약사가 말해줘서 알게 됐대. 황약사가 아무 말 안 하고 있었으면 이제 생각 없이 있다가 다들 요단강 건넜겠지. 그래서 황약사, 양과, 정영, 곡소저, 육무쌍 요렇게 다섯이서 이막수를 찾아가는데 이막수가 담벼락에다가 대자보 붙여놨어. 황약사는 제자가 많아가지고 5명이서 우르르 몰려와갖고 사람 한 명 다구리 친다고. 이거 강호 사람들이 알면 아주 비웃을 거라고 글을 아주 그냥 대자보 크게 붙여놓은 거죠. 그걸 보고 황약사가 건방진 녀석이네 이러면서 땅바닥에서 돌을 주워다가 탄지공으로 평 날려가지고 이막수가 숨어있는 집 창문을 활짝 열어 제끼는데 안에 이막수가 아무렇지 않은 척 혼자 가만히 있는 거야. 보니까 유일한 제자 홍릉파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황약사가 여러 명이서 손대긴 좀 그렇고 야 그냥 일단 우리 가자. 그래서 일단 후퇴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양과가 이제 몸도 괜찮아졌겠다. 이제 이막수 저거 내가 상대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운기를 하는데 그동안의 치욕과 수치를 생각하니까 몸에서 막 깊은 빡침이 올라오면서 막 기운이 부글부글 해갖고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가 엄청나서 온 동네에 울려 퍼지고 황약사도 양과의 무공 수준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다가가서 황약사가 무공 2가지를 알려줘. 탄지신통 돌 던지는 거 이거 하고 옥소검법 요 2가지를 알려주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당장은 이막수 못 이길 테니까 한 3년 정도만 더 수련해라. 그러면 너 그때 22살이잖아. 그때 날 위해서 이막수를 물리쳐라. 그러니까 양과가 또 감격해. 황약사한테 큰 절을 올리는데 황약사가 양과를 딱 이렇게 세우면서 이막수와 싸울 때 넌 나의 제자이면서 나의 형제다. 라는 호쾌한 대답과 함께 인사를 하고 얼마 뒤에 슉 떠나가게 됩니다. 근데 떠나갈 때 양과가 이거 너무 아쉽다. 우리 언제 만날 수 있냐 물어보니까 황약사가 반드시 만날 거다. 그리고 혹시나 네 앞길을 누군가 막게 되면은 내가 만리 밖에서도 달려와 돕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대부 같은 느낌이 대부. 아주 든든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만만치 않죠. 황약사가 떠난 뒤에 이막수가 몰래 와갖고 곡소저한테 오독신장을 빡 날려가가지고 큰 부상을 입게 돼. 곡소저가 중독돼요. 하지만 다행히 전에 육무쌍한테 받은 오독 비전의 내용을 양과가 알고 있어서 혈도를 타타타타 이렇게 딱 짚고 도화도의 명물 있잖아요. 구화옥로환 요걸 먹여갖고 일단 진정시켜. 하지만 여전히 그 이막수의 소나기에서는 벗어나지 못해갖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할 때 양과가 아이디어를 내요. 이막수 무기 그 먼지떨이가 번거로우니까 그 털을 자를 수 있게 큰 가위를 만들자. 그래서 이막수를 무장해제시키면 되겠다라는 다소 황당한 계획을 세우는데 정영이가 좋대. 역시 현모양자야. 그러면서 안 그래도 여기 근처에 대장장이가 있다. 그곳으로 가보자! 라고 합니다. 근데 대장장이를 찾아가는 길에 보니까 몽골군이 금나라를 멸망시킨 뒤에 송나라 국경까지 밀고 들어와서 근처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있었대요. 왜 옛날에 그 몽골군이 지나간 자리에 풀 한 폭이 남지 않는다는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도착한 대장간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절름발이 대장장이 하나가 남아 있었는데 지금 몽골 군인들이 대장장이들을 죄다 모아서 무기를 만들고 그걸로 송나라를 쳐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게 굉장히 걱정이 된다. 라는 얘기와 함께 양과한테 주문서 받아서 가위 제작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 보통 이상한 거 보면 이제 좀 놀랍기도 하고 뭐 이런 거 만들어서 어디 쓸 거냐 이렇게 물어볼 법도 한데 별말 없이 그냥 만들어주대. 그래서 나는 이게 난세를 살아남는 노하우라고 생각을 했어. 이게 보면은 회사 일도 그렇잖아요. 가끔 물어보면 귀찮은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뭔가 내가 더 이상 알면 안 될 것 같아. 그냥 이렇게 받아서 넘겨야 되는 그런 일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양관의 친구들은 대장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등 뒤에서 이막수가 나타나요. 이렇게 큰 가위를 만들어서 내 먼지떨이를 자를 모양이지? 라고
놀랍게도 가위의 용도를 알고 있어. 그러면서 니놈들 저 가위 다 만들어진 다음에 처치해도 늦지 않는다 라면서 저기서 그 의자 하나 갖고 왔고 옆에 이렇게 또 앉아. 그러고 기다리다가 나중에 황약사가 오면은 사랑하는 양과랑 제자들이 누구한테 죽었는지 알려줘야겠다 라면서 전에 그 자기 숨어있던 초가지 벽에다 붙여놨었던 그 대자보 있잖아요. 황약사 제자는 5명이나 어쩌네 뭐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대장간에다 붙여. 이렇게 으차 일어나고 대장간에다 이렇게 쫙 붙이는데 가만히 있던 대장장이 영감님이 그걸 집게로 이렇게 딱 해갖고 불 속에다가 넣어버려. 불쏘시개로. 그러니까 이막수가 보고서 아니 정신 나간 영감탱이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나 누군지 와 모르냐고. 그러니까 영감님이 막 이렇게 막 대장장이질 그 막 풀무질이랑 이렇게 망치질 하면서 지금 틀린 말이래. 황약사 제자들은 엄청 강해서 다구리 안 친다고.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여기 이제 사조영웅전에 나왔었던 사람들 나오는 거죠. 이제 첫째 진연풍은 몸이 무쇠 같았다. 그러니까 이막수가 근데 어린애한테 칼빵 맞고 죽었다던데? 여기서 말하는 어린애가 어린 시절의 곽정이잖아요. 그리고 둘째 매초풍은 바람보다 빨랐다. 그러니까 이막수가 강남 7개한테 눈을 잃고 구양봉한테 당했다지. 그러니까 대장장이가 셋째 공룡풍은 경공술과 벽공장이 대단했지. 그러니까 이막수가 황궁의 보물을 훔치러 갔다가 활 맞고 죽었다던데. 근데 양과들이 옆에서 대장장이를 보는데 망치질을 하는 달궈진 쇠 위에 대장장의 눈물이 한 방울 떨어지면서 그 달궈진 쇠니까 그 고기 굽는 소리 있죠. 그 소리를 내면서 눈물이 바로바로 말라버리더래. 그러면서 넷째 육승풍은 김운둔갑이 그 진법 만드는 거 그거 선수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막수가 그래봤자 도적질하고 살다가 집이 불타서 죽은 걸로 추정된다던데 이러면서 옆에서 계속 깐죽깐죽 대는데 정령이가 자세히 보니까 이 영감님이 망치질하는 그 움직임이 도화도의 장법이랑 똑같더래요. 그걸 보고서 알게 된 정령이가 모두 발언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진연풍, 매초풍은 죄를 지어서 쫓겨났지만 황약사는 곡, 육, 무풍 이 네 제자는 특별한 죄도 없이 화를 입었다면서 굉장히 아쉬워했다! 라고 하는데 이 영감님이 바로 소식이 끊긴 넷째 제자 풍무풍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깐 자기소개한 다음에 사부를 욕보이는 이막수랑 풍무풍이 둘이 싸우게 되는데 둘이 내공은 비슷한데 실전 경험치가 이막수가 훨씬 많잖아요. 풍무풍은 쫓겨나서 그 대장장이로 살았으니까 거기다가 황약사가 쫓아낼 때 다리 분질러갖고 쫓아냈잖아. 그래서 지금 다리도 절고 있거든요. 그래서 밀리는가 싶은데 풍무풍이 쓰는 무기가 뭐냐면은 불에 달궈진 철구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막수가 먼지떨이로 철구를 감싸는데 철구가 뜨거워가지고 먼지떨이가 타버려. 그래서 이제 양과의 가위를 쓸 필요가 없게 된 거지. 그래서 먼지떨이만 타는 게 아니고 막 이게 막 철구를 이렇게 막 휘두르니까 이막수 옷도 군데군데 타버렸대요. 그래서 이막수 맨살이 막 드러났대. 그러니까 이막수가 결혼도 안 한 처녀인데 이거 얼마나 부끄럽겠어. 그래갖고 어머 이러고 싸울 수가 없어. 그런데 풍무풍이도 괜히 멋쩍어 하고. 그런데 뒤에 있었던 양과가 또 매너남이라 자기 겉옷에다가 내공을 담아서 이막수한테 쫙 이렇게 던져줘요. 그래서 이막수가 이렇게 쫙 입고 고맙다고 눈인사를 하는데 이게 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빡쳐가지고 또 이제 또 주둥이로 나불대. 너네 지금 이상한 무기를 갖고 와서 날 부끄럽게 만들어갖고 그러지. 내가 제대로 싸웠으면 어떻겠냐? 그럼 내가 이렇게 싸웠으면 어떻게 했을 거야? 그 양과가 이제 황약사한테 배운 거랑 이런 거 저런 거 해가지고 네가 이렇게 하면 난 또 이렇게 하지. 그럴 줄 알고 난 또 옆에서 이렇게 하지. 그럼 나는 이렇게 하지. 뭐 이러면서 이막수 무공에 하나하나 다 대응을 해. 그러니까 이막수가 말문이 막혀가지고 두고 보자 이러고서 또 사라져버려. 그러고서 또 싸움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완성된 가위를 전달하고 아주 큰 이벤트가 하나 발생하게 되는데 일단 풍무풍 할아버지랑 헤어져요. 풍무풍 할아버지가 우리 땅을 침범하는 몽골 놈들을 내가 가만두면 안 되겠다. 내가 그 놈들 부대에 잠입해서 몽골 대장 한둘이라도 내가 처치해야겠다. 그렇게 해야 내 삶이 떳떳할 것 같다.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 사부님 뵙거든. 사부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살고 있다. 라고 꼭 전해줘라. 라는 말로 당부를 하고 풍무풍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양과 일행도 슬슬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곡소저가 오독신장에 당한 것 때문에 이제 발작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막 눈에 초점도 없고 막 그래갖고 응급처치를 하는데도 계속 헛소리를 해. 이걸 보고 양과가 잘 됐다. 이참에 우리 아버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들어야겠다 싶어서 곡소저 팔도 붙잡고 심지어 막 목도 졸라. 그러면서 양강인 척을 하는 거죠. 누가 날 죽였어! 근데 주변에서 정령이랑 육무사이가 아무리 말려도 대꾸도 안 하고 오히려 양과가 둘을 막 밀쳐버려. 그러면서 날 죽였다는 고모가 도대체 누구야! 이러면서 다그치니까
고모는 섬에서 남편이랑 산대. 그리고 나는 할아버지랑 거기서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양과가 뭔가 눈치챈 거지. 고모 남편이 곽정이야? 그러니까 곡소저는 그건 모르겠고 고모가 곽오빠라고 불렀다는 거야. 여기서 양과가 큰 충격을 받죠. 아니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 얼마나 충격적이겠어. 이제서야 양과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는 거지. 그들 부부가 나한테 했었던 그런 행동들, 황룡이 무공을 가르쳐주지 않으려고 했던 거, 뭐 이런 게 다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분노는 곽정희를 향해요. 왜냐면은 위선자라고 생각해. 세상 좋은 얼굴로 걱정하는 척 다 하더니 내 아빠 죽였다고 하니까 양과는 이제 오로지 복수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서 그 길로 혼자 또 말 타고 뛰쳐나가. 한참을 말을 타고 가다가 길에서 내려서 만난 적도 없는 아버지가 했는지도 안 했는지도 모르는 곽정이랑 황룡한테 조롱당하는 온갖 상상을 하면서 빡쳐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몽골 무사 몇 명이 말을 타고 오는데 창 끝에 2~3살짜리 중국의 한족 아이를 꿰어서 매달고 웃으면서 오는 거야. 근데 심지어 애가 죽지도 않았더래요. 막 살아가지고 힘겹게 울고 있었어. 이게 얼마나 끔찍한 장면입니까? 길 가다가 이제 막 걸음 아장아장 하면서 이제 말문 좀 트여있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3살이야. 2살은 이제 걸어다니면서 옹알이 좀 하고 이제 3살은 말 좀 하는 애들이라고. 한참 귀여울 때 애들 있잖아요. 그 애가 그 긴 창 끝에 매달려갖고 울고 있는 거야. 몸이 뚫려가지고. 이거 얼마나 끔찍해. 그래가지고 양과한테 야 너도 죽기 싫으면 비켜. 그러니까 양과가 너무 열받지. 그래서 바로 창 들고 있는 애 머리 팍 날려버리니까 나머지는 놀라서 도망치고 양과가 애를 안아봤는데 애가 어차피 너무 큰 부상을 입어갖고 살 수가 없어. 지금 그냥 아프기만 한 상황인 거죠. 그래가지고 양과가 내공을 써가지고 보내줘요. 그리고 묻어줘. 그런 일들을 하면서 동시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내 아버지가 까마귀 밥이 됐다는 이야기가 떠오르고 다시 한번 황룡이랑 곽정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오르게 됩니다. 내가 이 부부를 가만두지 않겠다. 다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양과가 보니까 저기 누가 나무 열매를 따고 있네. 가만 보니까 금륜법왕의 제자 다리파인 거예요. 그래서 저 자식이 왜 저기 있지? 따라가 보니까 따라간 길에 금륜법왕이 산속에서 그 지난번 싸움에 대한 상처를 치료하고 있었어. 그래서 양과를 발견한 다리파가 금륜법왕을 해치러 온 줄 알고 덜덜덜 떨면서 막아서요. 이때도 그 대사형의 환생이라 이길 순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사부를 지켜야겠다는 그 마음으로 이제 앞에서 벌벌 떨면서 있는 거지. 그리고 금륜법왕도 눈 감고 웅기하고 있다가 차도 소란스러워갖고 눈을 싹 떠봤는데 양과가 있네. 그래서 아 죽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양과가 오히려 손바닥으로 흩어진 혈맥도 잡아주고 기운도 넣어서 상처를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금륜법왕이 고마우면서 나 왜 도와주냐라고 물어보는데 양과가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해. 그러니까 금륜법왕도 처음에는 저 양과 교활한 뱀 같은 자식이 뭔가 꿍꿍이가 있겠다 싶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양과한테 곽정 부부의 무공이 워낙 깊어서 너 혼자 힘으로 복수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러면서 나도 저번에 그 중원 무리매들하고 싸워보니까 이 자식들이 치사하더라. 1대1로 하자고 해놓고 하나둘 은근히 와갖고 덤빈더라. 그래서 나도 이번에는 파티를 짜가지고 싸우려고 하는데 혹시 우리 파티에 들어오실? 그러는데 양과가 조금 망설여. 왜냐면 좀 전에 그 몽골 병사들이 아이 죽이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몽골은 돕고 싶지 않은데 그거랑은 별개로 이 현실적으로 곽정 부부를 혼자서 이길 수 없다는 것도 너무 알겠어.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이 손을 3번 짝짝짝 마주치면서 맹세를 하는데 양과는 금륜법왕이 무림 맹주 자리를 얻도록 돕고 대신 법왕은 양과의 복수를 돕기로 합니다. 단 여기서 조건이 있어. 양과가 못을 박은 건 뭐냐면은 몽골이 송나라를 침략해서 백성을 죽이는 일이면은 난 절대 돕지 않겠다. 나서지 않겠다. 그랬더니 금륜법왕이 오케이 좋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금륜법왕이 양과한테 팩폭을 날려요. 아니 우리 같은 편이 됐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양 선수 가만 보면은 뭐 전진파, 구양봉, 고묘파, 구음진경, 황약사, 홍칠공 뭐 이런 무공을 죄다 잘 익히시긴 했는데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요렇게 기웃기웃 하셔가지고 이게 무공에 깊이가 없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렇게 제너럴리스트로는 이 업계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스페셜리스트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과가 속으로 뜨끔하죠. 나도 알고 있었어. 겉으로는 화려한데 진짜 고수를 만나면 이게 빌빌대니까. 이게 메뉴 많은 기사식당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양과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혼자 고민을 해. 옥녀심경을 전공으로 하자니 홍칠공의 타구봉법이랑 그 황약사의 옥소건법 뭐 이런 것들도 아깝고
그런 것들까지 다 챙기자니 뭐 구양봉의 한마공이랑 구음진경도 그것도 아깝고 그러다가 문득 뉴타입처럼 뾰로롱 하면서 깨닫게 되죠. 아니 뭘 버려? 각 문파의 장점만 가지고 왔고 내가 회사 차리면 되잖아. 아니 어차피 다 사람이 만든 건데 남들 하는 거 나라고 못할 거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요게 아주 중요한 떡밥입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동안 여러 무공을 섞어본다고 5번 기절했다가 일어났다를 반복을 하는데 뭐 이렇게 완벽하게 하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실마리는 잡게 됐다. 그리고 나서 그때쯤 금륜법왕도 상처 치료가 끝이 나는데 금륜법왕이 내가 소개해줄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그 양과가 누구냐? 라고 물어보니까 금륜법왕이 듣고 놀라지나 마시오. 누군 줄 아시오? 바로 몽골의 왕자 쿠빌라이 올시다. 근데 양과가 무슨 몽골 왕자냐? 몽골 왕자 내가 왜 만나냐? 난 지금 아빠 복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금륜법왕이 뭐야? 아이 그러지 말고 일단 한번 만나봅시다. 이러면서 끌고 갑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쿠빌라이는 징기스칸의 손자. 그 옛날에 칭기스칸 나오는 게임 할 때 시대 선택하면은 쿠빌라이 칸으로 시작하는 그 있었는데 뭐 아무튼 그 쿠빌라이를 만난 양과는 몽골 왕자라고 해가지고 막 이게 거만하고 막 사나운 막 그런 마초맨일 줄 알았는데 이게 막상 보니까 21, 대여섯쯤 돼 보이는 청년.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책을 보다가 오셨습니까? 하면서 굉장히 이게 댄디하게 맞으면서 중국어도 잘하고 막 성격도 시원시원한 것 같아. 보니까 쿠빌라이가 송나라를 노리고 있어가지고 그 중원에 머물면서 오랫동안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면서 학문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무림 고수들도 만나가지고 인맥도 만들어가고 막 그렇게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쿠빌라이가 주변 사람들을 시켜서 훌륭한 분 오신 것 같다고 일단 앉아서 한잔 하시라고 하면서 양과한테 굉장히 독한 마유주라는 걸 준대요. 근데 이거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술을 잘 몰라가지고 나무위키 찾아보니까 일반적인 술보다는 도수가 낮다고 하는데 책에는 굉장히 독한 술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양과가 내공을 써서 취하지 않게 이걸 잘 마셨대. 그걸 보고 쿠빌라이가 금륜법왕한테 아니 어디서 이런 인재를 데리고 왔냐고 그러는데 나 이런 거 보면 웃겨. 무슨 뭐 술 3잔 먹으면 뭐 영웅이야. 그래가지고 뭐 파티가 시작이 되고 관사에 있는 금륜법왕이 그 모은 그 파티원들 이게 막 이렇게 와요. 이 빌런들이 이제 한 자리에 모인 거지. 그러면서 이제 엑스트라들 이제 소개가 되는데 하나하나 소개를 잠깐 해드리면은 깡마른 체구에 강시 같은 얼굴을 한 소상자. 그리고 키 작고 시커먼 천축국의 고수 니마성, 그리고 팔척 장신의 바보 같은 웃음을 짓는 신강이라는 지역 출신의 거인 마광자, 그리고 마지막은 긴 코에 푸른 눈, 곱슬머리에 페르시아 상이 윤극서. 요렇게 초대해가지고 이제 같이 파티하는데 그 중에 몇 명이 아직 그 금륜법왕의 진가를 몰라갖고 좀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나봐요. 뭐 그런 애들이 있잖아. 이제 팀 모아보면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 애들. 그래서 금륜법왕이 거기 있는 큰 소고기 한 점 이렇게 딱 하면서 요거 가져가실 분 한번 가져가 보십시오. 내가 한번 막아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뻔하지. 소고기 한 점을 두고서 서로 먹겠다고 싸우는 걸로 막 이렇게 막 시끌시끌 하고 있을 때 멀리서 고함이 들립니다. 곽정! 곽형제! 어디 있나? 당장 나와! 막 이런 목소리가 동쪽에서 들렸다가 서쪽에서 들렸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소리를 내는 사람의 경공술이 일단 보통은 아닌 거야. 그리고서 잠시 뒤에 어떤 사람이 파티장에 딱 들어오는데 그 전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금륜법왕의 그 소고기 못 뺏고 있었거든요. 근데 들어온 사람이 순식간에 휘잉 하더니 금륜법왕의 소고기를 뺏어갖고 막 우적우적 씹고 있는 거야. 금륜법왕보다 내공이 높은 사람일 것으로 추측이 되죠. 이 양반이 누구냐면은 바로 주백통. 곽정의 의형제이자 전진교 왕중양의 사제이면서 현 시점 세계관 최강자 중에 한 명. 장막을 지키고 있던 병사 4명이 주백통을 공격하는데 주백통은 왼손으로 창 4개를 움켜쥐고 양과한테는 소고기 다 달라고 해가지고 소고기 한 접시 비우고 구운 양고기도 한 접시 먹고 그런 다음에 창 땅 부러뜨려갖고 병사들 날려버리고 그제서야 거기 있던 다른 고수들도 주백통을 알아보게 되는데 양과는 일찍이 황약사한테 주백통 이야기를 들은 게 있었고 주백통은 거기 사람들 중에 가장 어려 보이는 사람이 양과여가지고 그냥 호감을 갖게 됐대요. 그래서 주백통이 양과한테 곽정 아냐고, 곽정 어디냐고 물어봐요. 곽정이가 그 영웅대연에 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가는 길에 여기저기서 이제 딴 길로 새갖고 놀다가 영웅대연이 다 끝난 다음에 거길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과가 나 그 곽정이도 알고 황룡이도 알고 그 딸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주백통이 황룡 그 조그만 계집애가 무슨 애기를 낳냐고. 그래서 깔깔깔깔 웃는데 양과가 아이 뭔 소리 하시냐고. 마지막으로 그 곽정하고 황룡 만난 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주백통이 20년 정도 됐다. 그래서 양과가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어린애겠냐고.
그러니까 주백통이 또 껄껄껄껄 웃죠. 그래갖고 양과가 내가 황약사 형님하고도 친한데 혹시 잘 알고 계시냐? 그러니까 주백통이 신기해해. 오, 네가 어떻게 황약사하고 형 동생 하는 사이야? 너 사부가 누구냐? 하면서 내공을 담아서 접시를 탁 던지는데 양과가 날아오는 접시를 보니까 이걸 그냥 받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지. 내공이 담겨 있으니까. 그래서 전진교의 무공을 이용해서 쫙 이렇게 그 피자 도우 돌리는 것처럼 이렇게 받아내는데 주백통도 양과가 전진교 무공으로 받아내는 거를 딱 눈치챈 거죠. 그래가지고 양과한테 너 마오가구 구척이 알아? 라고 물어보는데 양과가 그 호랑말코 같은 놈들 내가 모르겠냐. 그리고 학대통은 내가 잡아가다가 똥통에 쳐넣을 거다. 그런데 사실 지금 무림에서 전진칠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데 양과가 이렇게 말하는 게 완전 또 주백통 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신나게 막 깔깔거리면서 박수치고 웃다가 양과가 자기 지금부터 학대통 똥통에 담그러 갈 건데 같이 갈 거냐고. 그러니까 주백통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또 한마디 합니다. 곽정이 영웅대연이 있던 육가장에 메모를 남겨놨는데 몽골군이 남쪽으로 쳐들어오면은 양양을 공격할 거다. 그래서 곽정도 무림 호걸들을 모아서 그쪽으로 갈 테니까 주백통도 그쪽으로 와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쿠빌라이랑 금륜 버방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죠. 아, 저놈들이 양양을 지키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쿠빌라이 참모 중에 자총이라는 애가 있는데 떠나려고 하는 주백통한테 술 한잔 하고 가시라 하면서 술을 권하는데 주백통이 그걸 딱 받아 마시고는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이러면서 배가 아프다고 하는데 사실 이 자총이라는 놈이 술에다가 독을 탔어. 그래갖고 주백통이 이제 곧 죽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백통이 원래 독주는 조금만 마시면 배가 아픈데 한 병 다 먹으면 괜찮다고. 그러면서 독이 가득한 술병을 막 통째로 막 껄껄껄껄껄 마시더니 그 독주를 그대로 자총한테 푹 뿜어내고 막사 기둥을 막 해갖고 삼손처럼 부러뜨려가지고 자기는 막사 밖으로 나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소가죽으로 만든 막사 밑에 쿠빌라이, 금륜 버방, 그 패거리, 그 뭐 양과 이렇게 해갖고 다 갇혀버린 거야. 그래서 주백통이 좋다고 그 위에서 막 점프 하면서 막 짓밟고 있고 금륜 버방 쿠빌라이를 지키겠다고 밑에서 장법을 다 주백통은 밑에서 띠용띠용 하니까 너무 신난 거지. 그래서 거기서 트램플린처럼 신나게 놀다가 멀리 달아나 버리게 됩니다. 이 막사를 수습한 쿠빌라이는 큰 인물이기 때문에 당황하거나 화내지 않고 주백통하고 친해지지 못해서 참 안타깝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다시 또 저기서 주백통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아 싫어! 안 간다고! 그래서 나가보니까 녹색 옷을 입은 사람 4명이 주백통을 둥글게 에워싸고서 같이 가시자고 하는데 복장이 요즘 스타일이 아니고 거기서 조금 옛날 스타일이에요. 그 배경이 송나라니까 송나라보다 더 옛날 복장. 사실 봐서는 분간이 안 갈 것 같긴 한데 뭐 아무튼 4사람이 주백통이 계속 안 간다고 하니까 에이 괴롭히려는 게 아니고 우리 사부님이 모셔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백통이 계속 반항하니까 무슨 물고기 잡는 어망 같은 걸 꺼내더니 주백통을 참치처럼 이렇게 돌돌 싸매가지고 어깨에다 딱 짊어지고 동쪽으로 막 달려가더래요. 주백통이 걱정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재밌을 것 같기도 해서 양과랑 금륜 버방 패거리는 쿠빌라이한테 얘기를 하고 뒤로 쫓아가는데 달려가다가 뭐 배도 타고 가고 배 타고 가다가 해병대처럼 배도 들쳐매고 절벽도 올라가고 막 길은 막 갈수록 높고 험해지는데 신기하게도 양과랑 금륜버방 무리들은 뭔가 한 팀이 된 느낌이 들더래요. 주백통 쫓아가면서 자기들끼리 팀빌딩이 된 거야. 그 수련회 같은 거 할 때 힘든 거 같이 하면 공동체 의식, 팀워크 이런 거 생긴 것처럼 자기들끼리 친해졌어. 그리고 거기 안에 계곡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동하면서 자기들끼리 뭐 스몰 토크도 하고 이제 뭐 좋아하는 음식은 뭐예요? 별자리 뭐예요? 뭐 이런 거 물어보고 막 서로 띄워주는 말도 하고 그러면서 어느덧 날이 어둑어둑해질 무렵 산 정상의 어떤 평평한 곳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큰 불더미가 이렇게 타오르고 있었고 캠프파이어 그리고 그 뒤에 석실이 하나 보였대요. 그리고 이어서 그 석실 있는 쪽에서 주백통을 잡아갔었던 초록옷을 입은 4사람이 나와서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고 하는데 딱 봐도 4사람의 무공이 보통이 아닌 것 같더래. 그래서 금륜버방 일행 중에 윤극서라는 사람이 그 우리 자기소개 이게 딱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6명이서 무슨 일로 오셨냐? 그 우리가 데리고 온 영감이랑 아는 사이냐? 라고 물어보는데 다들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재밌을 것 같아서 찾아왔다. 그리고 사실 그 주백통도 오늘 처음 봤다고 그냥 대충 둘러대요. 그러면서 초록 옷을 입은 사람들이 주백통을 왜 잡아왔는지를 듣게 되는데 보니까 주백통이 오늘 계곡에 와서 난리를 피웠대. 들어보니까 잡아갈만 하더라. 막 여기 그 계곡의 그 곡주가 오늘 결혼을 하는데 결혼 예물로 주기로 했었던 영지버섯을 주백통이 박살내버렸대. 그리고서 절반은 자기가 숨겨놓고 주지도 않고 있대. 결혼 예물인데 얼마나 열받아. 그리고 서재에 들어가서 책도 망가뜨리고 무기고에 들어가서는 칼이 너무 많다고 무기고에 불도 지르고 뭐 그냥 뭐 방화, 절도, 뭐 재산 손괴 뭐 이런 잡범 같은 짓을 잔뜩 하고 도망가서 우리가 잡아온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백통이 왜 그런지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그 네 사람 중에 여자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그 여자가 우리 아버지가 나이도 많은데 젊은 여자랑 결혼한다고 점점점 하면서 이제 뭐라고 더 말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자자자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방에 가서 쉬시라고 우리가 밥 갖다 드리겠다. 그러면서 금륜법왕 일행이 막 좋다고 해갖고 방에 들어가는데 뭐 고기가 없어. 죄다 이제 풀이랑 뭐 이런 것들 갖고 와가지고 일행 중에 그 키 크다고 했던 그 마광자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반찬 투정도 하고 뭐 술 안 주고 맹물 줬다고 막 진상 부려요. 그리고 방 분위기도 조금 이상하고 그래가지고 거기 일행이 거기서 잠들기 전에 서로가 이제 뭐 여기저기 뭐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예전에 들은 얘기 있나 봤는데 뭐 딱히 뭐 아는 정보가 없어. 그래서 일단 오늘은 자고 내일 보고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보자. 그리고 아까 그 녹색 옷 입은 4명이 주백통을 잡을 정도면 반드시 그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을 거니까 한번 우리 조심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과연 금륜법왕 파티는 이 계곡에서 무사히 빠져나가게 될 수 있을 것인가?